오늘 신문에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전셋값은 주춤한데 월세는 나홀로 상승. 이자 부담 커지자 월세로 몰려. 조성우 기자님께서 작성해 주셨고요. 거듭된 금리 인상에 아파트 매매와 전세 시장은 안정 국면에 접어들었지만 월세 가격은 가파른 오름세를 타고 있다. 자, 여러분 제 영상을 계속 보신 분들이라면 지금 이 문구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것을 느끼셔야 돼요. 월세 가격이 가파른 오름세를 타고 있는데 매매와 전세 시장이 안전 국면에 접어들었다. 우리 돼지고기 좋아하잖아요. 삼겹살 값은 가파른 오름세를 타고 있는데 목살 값은 안정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런 거랑 같은 말이에요. 삼겹살이 쭉 오르면 사람들의 소비는 목살로 옮겨가잖아요. 자, 어쨌든 요건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내용이니까요. 대출 금리가 단기간 급등하면서 이자보다 월세가 더 저렴해지자 자발적으로 월세를 선택하는 사람이 생겨났고 이렇게 늘어난 수요가 월세 가격을 밀어 올리고 있다. 오늘 주제는 요거예요. 요 문구가 잘 이해되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금리가 오르는데 왜 월세가 유리하다고 하는지, 그렇다면 앞으로 금리는 계속 올릴 거라고 하니까 앞으로 월세가 계속 더 유리해질 거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지금 전세는 도대체 왜 안 빠지는지, 요거에 대한 답이 요거죠. 월세가 유리하니까 전세가 안 빠지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많이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전월세 시장이 먼저 안정이 돼야 된다. 무조건이다, 무조건 이건. 요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도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서 살짝 노력을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당분간은 요 전월세 안정, 어차피 지금 공급은 안 되는 거니까 요 전월세가 안정이 되나 안 되나 요걸 여러분들께서 계속 공부해 나가셔야 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야 여러분들께서 정부 정책의 방향을 보고 스스로 생각하시고 스스로 의사 결정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걸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요걸 살짝 도와드리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집 걱정을 함께 해드리는 진매달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시기에 요 전월세 전환율에 대해서 꼭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요것도 영상에서 많이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사람 사는 거는 매매, 그러니까 거주 형태를 보면 자가 거주가 되겠죠. 자가 아니면 전세, 월세, 요 세 가지 유형으로 거주를 하잖아요. 근데 지금 많은 분들께서 매매 가격이 떨어진다고 걱정을 하시고 전세도 지금 안 빠지고 떨어진다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지금 얘네들이 힘을 못 쓰는 이유는 사람들이 관망 상태에서 지금 수요는 여기를 향해 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이건 네이버 부동산이고요. 그냥 아무 곳이나 한번 볼까요? 어딜 볼까요? 이렇게 이수역으로 한번 가볼까? 여기가 우국신이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참 좋아하는 단지 중에 하나인데, 자, 이 중에서 우성 2차 한번 볼까요? 자, 보시면 지금 여기가 매매 25개, 전세 15개, 월세 7개 이렇게 물량이 있네요. 월세를 한번 볼게요. 월세가 1억에 150, 1억에 105 뭐 이렇게 있는데 여기 한번 볼까요? 84 타입 중층이 5억에 120. 그래서 이걸 한번 엑셀 파일은 하나 키고 복사해서 줄게요. 보기 편하게. 그리고 여기가 84, 10984. 여기 전세를 한번 볼까요? 전세를 가격 순으로 낮은 가격부터 쭉 볼게요. 4659 84로 84 6억 5천. 요건 선순위 근저당이 있는 거니까 제외하고 요 밑에 7억 2천짜리 얘도 이렇게 복사를 해서 붙여고. 그리고 이것도 모르시는 분들 계실 텐데, 여기 집주인 표시가 있는 거는 집주인이 직접 올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요거는 그게 아니고 중개사무소에서 요 매물을 올릴 때 집주인 전화번호랑 통신사를 가지고 인증을 해요. 그래서 집주인 인증을 받았다는 거예요, 요거는. 자, 그럼 계속 할게요. 전세. 여기다가 이 파일을 만들어서 올려드릴게요. 여기에 전세 가격 입력하세요. 여기다가 입력하시고 전세 가격 7억 2천. 여기에 전세 대출 원금 이렇게 쓸까요? 원금을 입력하세요. 만약에 5억 잡을까요? 5억.
5억. 여기는 전세자금 대출 이율을 입력하세요. 입력. 전세자금 대출 이율은 지금 K뱅크는 평균이 3.18, 뭐 대구은행 3.1, 카카오뱅크 3.1, 경남은행 3.4, 뭐 이렇게 했는데 한 3.2로 잡아볼까요? 3.2. 전세자금 대출 이율을 3.2. 그러니까 요 파일은 올려드릴 테니까 요거에 맞춰서 여기를 입력해 보세요. 자, 그리고 요거를 전세라고 해볼까요? 전세. 요걸 전세하고 이렇게 했을 때 여기에 들어가는 내 돈은 전세 가격 빼기 전세 대출 원금이 되겠죠. 그러면 내 돈은 2억 2천. 여기에 월 이자는 전세 대출 원금 곱하기 전세 대출 이율, 뭐 당연한 거겠죠. 요렇게까지 하면 연 이자니까 여기에 나누기 12 하면 133만 원 이렇게 나오네요. 그럼 지금 여기 우성 2단지의 전세를 7억 2천으로 들어가는데 5억을 3.2%의 이율로 대출을 받으면 내 돈은 2억 2천이 필요하고 월 이자는 133만 원을 낸다. 여기까지 이해되시겠죠? 그러면 여기에는 월세 보증금 입력하세요. 5억 있나요? 5억 하고 월세 차임, 월세를 월 차임이라고 해요. 요걸 입력하세요. 그러면 120이죠. 120. 그럼 요거는 월세 이렇게 쓸까요? 월세. 그러니까 지금 요거랑 요거를 비교하는 거잖아요. 전세랑 월세를. 근데 이제 대부분 사람들은 여기서 지금 보증금이 내 돈이잖아요. 내 돈이 5억이 들어갔고 여기는 2억 2천이 들어갔는데 대부분 요 월에 내는 돈만 생각하세요. 전세로 들어가면 133만 원을 내고 월에, 월세로 들어가면 120만 원 돈을 내니까 월세가 싸구나. 일단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이 상황에서 보통 요걸 많이 선택하시거든요. 그리고 지금 전세 자금 대출 이율을 이렇게 3.2%로 잡았잖아요. 근데 앞서서 기사에서 대출 금리가 급등하면서 월세 수요가 늘어났다 그랬는데 요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 이율 있죠? 요거 이율이 늘어났으니까, 요 이율이 올라가니까 지금 3.2%인데 4%로 올라갔다. 그럼 전세 월 이자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얘가 훨씬 싸 보이잖아요. 그래서 월세를 선택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단 요걸 알아두셔야 돼요. 금리가 올라가면 요 월 이자가 올라가니까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월세로 간다. 요게 지금 현상이고요. 화면을 좀 확대해 볼까요? 잘 보시죠? 자, 다시요. 그러면 5%에서 6%로 올라갔다. 금리가. 그럼 월 이자가 더 올라가니까 월세로 계속 빠지는 거고요. 월세로 수요가 몰려서 월세 가격이 올라가면 그러니까 이 사례로 보자면 250만 원보다 올라가면 그때는 다시 사람들이 전세를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전세가 잘 안 나가는 이유고요. 월세 가격이 폭등한 이유고요. 그럼 반대로 금리가 내려간다면 이렇게 6%에서 5%, 뭐 예를 들면 2% 이렇게 내려간다면 이 전세 대출 이자가 확연히 줄어들잖아요. 그럼 당연히 사람들이 월세는 거들떠도 안 보겠죠. 자,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께서 요거 머릿속에 계속 담아 두셔야 되는 거고요. 근데 요건 지금 제가 설명을 위해서 말씀드린 거지만 여기서는 내 돈이 2억 2천이 들어갔고 여기는 5억이 들어갔는데 이 월 이자 비교가 안 되잖아요. 이게 예를 들면 여기가 지금 3%, 금리가 3%라 그러면 비슷하니까 저 같으면은 여기에 전세 살면서 여기보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한 2억 8천 정도가 남으니까 이걸로 다른 투자를 하든지 아니면은 요 5억에서 내가 월세를 조금 더 올려 드릴 테니까 보증금을 좀 낮춰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때 이 보증금 5억을 예를 들면 1억으로 바꾼다. 그럼 이 나머지 4억에 대해서 얼마나 월세를 올려줘야 되냐. 요거에 대한 계산을 할 때 요때 쓰는 게 전월세 전환율이라는 거예요. 요거는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일상에서 다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볼까요? 전월세 전환율이라는 거는요. 1억을 월세로 바꿀 때 예전부터 부동산 하신 분들은 한 5만 원 정도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뭐 10만 원으로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근데 지금 보통 이게 30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 하거든요.
40만 원을 잡으면, 그럼 내가 5억이란 보증금을 1억으로 바꾸면 4억에 대해서는 4, 4, 16, 160만 원을 더 드릴게요. 그러면 얘까지 합쳐서 총 280만 원이 되는 거죠. 280만 원, 1억에. 그럼 1억에 280만 원. 요걸 바꿨을 때 5억을 1억으로 내리면 월세는 280만 원이 된다. 자, 그러니까 간단해요. 요걸 계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전월세 전환율이고, 예를 들면 1억을 월세로 바꾸려면 40만 원을 줘야 된다. 요걸 숫자로 비율로 해 놓은 거죠. 요게 전월세 전환율이고, 자, 요렇게 계산되겠죠. 요 월세, 요게 월세니까 곱하기 12를 해주고 12 여기서 나누기 요걸 하면 되겠죠.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전월세 전환율은 4.8%예요. 그럼 반대로 혹시 이 보증금을 더 올리고 싶은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때 보는 게 시장 전환율인데, 요건 어디서 보냐면요. 요거는 자, 검색창에서 한국부동산원으로 들어가서요. 이렇게 내려가면 부동산 통계라는 게 있어요. 요거를 클릭. 여기서 요거 전국 주택 가격 동향조사 요거 클릭하시면 여기 이렇게 있네요. 여기 지역별 규모별 전월세 전환 클릭. 여기 보면 요게 앞서서 설명드린 전월세 전환율이에요. 요게 지역별 규모별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요 위에 보시면 여기 안 나오지? 여기 보시면 여기서 지역별로 여기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뭐 이렇게 클릭하셔서 쭉 보세요. 한번 우리 동네는 어떤가 이렇게 지역별로 볼 수가 있죠. 근데 요거를 11년부터 되나? 자, 그러면 이렇게 11년부터 22년까지 전환율 추이를 이렇게 보실 수가 있죠. 전국, 서울 전환율은 쭉 내려가는 추세예요. 이 부동산원 전환율은 월세를 전세 보증금으로 전환할 때 참고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전환율이 낮아질수록 월세에서 전세 보증금은 높아지는 거겠죠. 그래서 시중에서는 보통 이 한국부동산원 요거를 참고하고요. 실무에서는 시세처럼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전환율이 그때그때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4.7% 요거로 예를 들면 지금 앞서 말씀드린 거는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고, 월세를 전세로 바꿀 때는 120이니까 월차임이 120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120만 원 곱하기 12개월 요 금액에다가 나누기 0.47 0.047이 0.047를 하면 약 3억 600 정도가 나오네요. 3억 600. 그럼 요 120은 3억 600. 그럼 보증금 5억이랑 더하면 8억 600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는 8억 600이고 앞서서 그 전세는 7억 2천이니까 지금 요 금액대로 4.7을 적용한다 그러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요 월세를 주는 게 유리한 거고, 임차인 입장에서는 요 전세로 들어가는 게 유리한 상황이네요. 요 금액으로만 봤을 땐. 자, 지금 제가 영상에서 요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이 전월세 전환율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투자자가 되시든 아니면 내 집 마련을 하시든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두셔야 되는 상황이니까 말씀드리는 거기도 하고요. 앞으로는 이제 전세, 월세, 매매 요 세 가지에서 많은 고민을 하셔야 되고 전월세도 비교를 계속 해 나가셔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전월세 전환율을 설명드리기 위한 거니까 여러분들께서 월세를 전세로 또는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실 때 요거를 참고하셔서 내가 잘하고 있는지 그걸 판단해 보시고요. 또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요거예요. 여기 전월세 전환율이 있잖아요. 이 전환율은 지역별로 여러분들께서 전세를 넣고 월세를 넣고 한번 확인을 해 보시는데, 이 전월세 전환율은 시중 금리보다 낮아질 수는 없다. 요게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걸 모르시는 분들은 금리가 올라가면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집을 사지 말라 그러는데, 주거 형태는 세 가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집을 안 사면 어쨌든 전세나 월세로 거주를 해야 될 텐데, 얘는 금리보다 낮아질 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럼 금리가 올라가면 얘는 더 올라간다니까요. 얘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이게. 자, 볼게요. 얘는 지금 아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했던 거고, 이것도 여러분께서 입력하실 수 있게끔 전월세 전환율, 여기에 전월세 전환율을 여러분들께서 입력
한번 해보세요. 만약에 여기가 이 전세 가격으로 요 전환율을 했을 때 월세가 얼마인지 요걸 구하는 거겠죠. 월세는 월세 보증금을, 그러니까 받을 보증금 입력하시고, 전세에서 월세로 바꿀 보증금 요걸 입력. 그러면 전환 월세가 나오겠네요. 자, 이렇게 요걸로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전세 가격이 7억 2천인데 전월세 전환율을 3%로 할게요. 여기서 3%. 3%로 똑같이 하고, 요 월세 보증금을, 그러니까 지금 요 7억을 쪼개는 거예요. 요렇게. 월세 보증금을 2억 2천. 전세를 월세로 바꿀 보증금을 여기 요 5억으로 하면 요 전환 월세가, 그러니까 5억을 월세로 바꾸면 월세가 월세 곱하기 전환율 나누기 12 하면 되겠죠. 12. 그럼 이렇게 125만 원이 나오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입력하실 것들은 저기 이렇게 회색으로 해놓을까요? 그럼 이 회색만 입력하시면 되겠네.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세를 들어갔을 때랑 똑같잖아요. 전월세 전환율이 시중 이율이랑 똑같다면 얘랑은 어느 쪽이 더 유리한 게 없잖아요. 그래서 전월세 전환율은 이 시중 이율보다 낮아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전월세 전환율이 시중 이율보다 낮아질 수가 없다는 거는 월세는 항상 전세보다 불리하다. 바꿔 말하면 전세는 항상 월세보다 유리한 게 맞다. 근데 지금 월세가 더 유리하다는 거는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과정이니까,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니까 얘가 더 비싸지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더 지금은 유리한 건데 결국에는 이 전월세 전환율이 다시 이렇게 올라간다고요. 요건 왜 그러냐면 집 주인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임대인 입장에서 보면 내가 받은 돈은 2억 2천이잖아요. 2억 2천. 그러니까 원래는 7억 2천을 받아야 되는데 2억 2천만 받고 5억 대신 월세로 125만 원을 받은 건데 이 전환율이 금리보다 낮다 그러면, 그러니까 내가 은행에 맡겨두는 금리가 이 전환율보다 더 높다 그러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이 5억을 은행에 맡겨뒀을 때 이자가 이 3%보다 높다 그러면 받는 돈이 125만 원보다 더 높아지잖아요. 그럼 이 5억을 그냥 은행에다 넣어놓으면 되지. 굳이 피곤하게 임차인 들여가면서 월세를 받을 필요가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얘도 올라가는 거예요. 얘도 금리보다는 더 높이. 그러니까 이해하셨죠? 그럼 금리가 낮아지면, 자, 예를 들면 이게 2%로 낮아졌어. 그럼 임차인 입장에서는 월 이자가 낮아지니까 당연히 전세로 들어가려고 할 거 아니에요. 임대인 입장에서는 월세를 받는 게 더 유리하니까 월세를 받으려고 할 건데, 임대차 시장은 수요가 결정을 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여기가 더 유리하니까 수요는 일로 몰리게 되겠죠. 자, 그럼 한 김에 정리하면 금리가 올라가면 월 이자가 높아져서 사람들은 월세를 선호한다. 전세가 인기가 없어진다. 자,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전세 가격은 매매 가격에 영향을 준다 그랬잖아요. 전세 가격이 올라가면서 매매 가격을 밀어 올린다 그랬는데, 아니면 떨어지지 못하게 받쳐주거나, 그래서 전세 가격이 중요하다 그랬는데요. 그러면 이 전세 가격이 올라가는 시기가 중요할 거 아니에요. 이 매매 가격 때문에. 요거에 대한 정답이 요거라고요. 반대로 금리가 내려가면 월 이자도 내려가니까 사람들은 월세를 안 보고 이 전세를 볼 거잖아요. 그래야 전세 가격이 올라갈 거고요. 근데 지금은 올라가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 전세 가격이 올라갈 일이 없고, 그러니까 매매 가격은 안 올라갈 거다. 지금 요런 논리가 대부분인데, 근데 금리가 아니어도 전세 가격이 올라갈 상황은 있잖아요. 그게 항상 말씀드리는 요 수요 공급. 지금 그러니까 공급이 부족한 상태에서 금리가 올라가서 사람들이 월세로 계속 몰려들었는데, 몰려드니까 이 월세 가격이 올라가서 감당이 안 되면 다시 전세로 가게 되고, 그럼 이 전세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수요 공급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요 전월세 전환율의 개념을 좀 알려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임대인의 지위에 있든 임차인의 지위에 있으시든 중개사님들한테만 물어보지 마시고 요거 잘 활용하셔서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판단해 보시고, 그리고 전월세 전환율 계산기라고도 또 있어요. 그런 것도 한번 활용해 보시고, 그리고 요건 제가 정리해서 링크를 올려 드릴 테니까
이것저것 한번 만져보시고 또 모르시는 거 있으면 댓글 한번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더 길어져서 아직 마무리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걸 이어가지고 계속 더 할 거예요. 비 오는데 우산 꼭 챙기고 다니시고요. 뭐 지금 시국이 어수선할수록 공부 많이 하셔야 돼요. 오늘은 여기까지.